야, 서울의 실루엣이 그래도 이제 나름 이렇게 조금씩 매력이 있고, 아, 이제 모습을 갖춰가네요. 아, 물결도 아주 그냥 찰랑찰랑. 우리 어렸을 때 비해서는 정말 너무 많이 좋아졌네. 아, 와, 잠수교가, 야, 이렇게 넓었나? 자전거도 많이 타시고, 조깅도 많이 하시고. 와, 저기 한강의 명물 세비섬이 있네요. 맨날 버스에서 타가지고 이 교량에서만 보다가 이 아래에서 잠수기에서 보니까 또 느낌이 확 다른데요. 정말 이 세비섬이라는 게 이 꽃이 핀 모습을 형상화했다고 그랬는데, 저기가 씨앗이고 저기 중간에 있는 게 약간 피다 망고고, 이쪽에 있는 가장 큰 동이 완전히 개화한 그 꽃을 말하는 거군요. 우리가 자고로 건물이라고 하면은 터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예, 땅 위에다가 짓는 게 굉장히 상식적인데, 이 건물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서울에선 최초로 물 위에 지은 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배는 있죠. 배는 뭐 물 위에 띄우는 거니까. 근데 건물을 강물 위에 짓는다? 아니, 그렇다면 이게 과연 배일까요? 건물일까요? 정답은 배이자 건물이죠. 세비섬. 아주 재밌는 건물이에요. 정박된 배와 건축을 융합을 한 건물입니다. 한마디로 인공섬, 영어로는 Floating Island. 이런 구조물들이 흥미롭고 재밌는 거는 이 토목의 영역과 건축의 영역을 융합을 했다는 게 아주 흥미로운 것입니다. 이거의 기원은 더 재밌게도 어떤 시민의 제안으로 출발을 해요. 2006년에 우리 한강에 그런 이제 섬들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외국에 가도 오래된 군함이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오래된 목선들을 강에 띄워놓고 관광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2009년 그리고 11년까지 1,3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섬 3개를 짓게 됩니다. 근데 개장하자마자 바로 문을 닫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해봤던 건물이니까. 안전 문제가 들고 일어나지고, 그리고 총체적인 부실이라는 오명까지 안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만에 다시 개장을 하고, 지금은 서울 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공간의 하나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비섬의 모티브가 있어요.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빌바오 하면 좀 생소하시죠? 빌바오는 스페인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제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조선업이 굉장히 화랑을 했던 곳인데 굉장히 쇠퇴기를 맞죠. 그럴 때 프랑크 게리라는 건축가가 나타나서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는 거를 짓게 됩니다. 물 위에. 프랑크 게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 아키텍트 중에 한 명이죠. 스타 건축가들이 유럽을 기반으로 하는데 프랑크 게리는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예요. 그래서 이 빌바오를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해요.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오니까. (2006년)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도 비슷한 시기였거든요. 이 랜드마크라는 게 도시에서 갖는 역할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을 때 만들어진 것이고, 형태적으로도 유사성이 있습니다.
한강은 다른 강보다도 유달리 강물 위에 건물을 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입니다. 왜냐? 수위 변동이 너무 심해요. 특히나 어려운 게 뭐냐? 강수량이 2달 동안 1년치 강수량이 내려버려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엔 여전히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곳 잠수교 수위 오후 4시 기준 7m입니다. 반포 한강공원 역시 물에 잠겨 수면 위로 조금씩 드러난 교통 표지판 등 구조물만이 이곳이 공원이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힘든 거거든요. 강가에는 건물을 안 짓는 게 아니라 한강변에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금기시 됐어요. 만일 정말 나무 하나가 심으면 유속이 느려지는 그 정도가 다 이미 데이터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 심지 않는 게 불문율이었는데 사람들이 생각을 전환을 한 거죠. 그래, 홍수 좋다. 뭐 한 20-30년에 한 번씩 와서 만일 재해가 난다고 치자. 자, 그거보다 20-30년 동안 서울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공원을 만들자. 이렇게 전략을 바꾸게 된 겁니다. 어떤 게 맞고 틀린 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리스크를 지지 않는 정책에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지지만 그래도 더 좋은 거를 향유할 수 있게 더 좋은 환경을 주고자 하는 그 정책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비성을 보시면 참 평온해 보이죠. 근데 저게 지금 2.5m 두께의 철골로 만들어진 판 위에 올라서 있고요. 처음에는 콘크리트조로 만들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콘크리트조는 아무래도 두께가 두꺼워서 한 3.5m까지 갔고요. 근데 3.5m를 하려고 보니 이 우리 한강에 갈수기에는 수심이 3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가 정말 이 강바닥에 걸리는 것처럼 이것도 아주 낭패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재료를 바꿔서 좀 얇은 1m 얇은 철골조로 2.5m 두께의 판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 철골판이 그러면 어떻게 저 물 위에 떠 있냐? 그거는 배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 부력이잖아요. 부력을 이용한 판을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만들 건고요. 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일로 땅에 고정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정말 물 위에 떠 있어요. 그 2.5m짜리 이 두께의 판에 구멍이 생겨 있고요. 구멍에서 체인들이 다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섬당 한 6, 7개의 체인들이 이 강물 속에 늘어뜨려서 지금 현재는 고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홍수가 나서 물이 올라가면 늘어져 있던 쇠사슬이 팽팽해지면서 올라가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물이 계속 흐르잖아요. 위치를 변경을 하면 GPS 시스템으로 얘의 위치를 잡아서 다시 안정화시키는 그런 장치까지, 계류 장치까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슬픈 사실 하나. 이 건물이 불행하게도 월스트, 베스트 아니고 월스트 디자인 4위. 이 세비섬이 아마 이 월스트 디자인으로 뽑힌 이유가 조금 그 디테일 면이 좀 거칠어요. 그거는 아마 이거를 설계하신 분들도 좀 아쉬워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이제 짐작을 해봅니다. 이 재료와 재료가 붙을 때 그 사이에 이어주는 재료가 없으면 없을수록 좀 더 깔끔하고 눈에 들어오는 디자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보면 이 부재들이 생각보다 좀 두껍고, 그리고 뒤에 얘네들을 잡아주려고 하는 X자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마 월스트 디자인이 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게 이제 둥둥 떠 있어야 되고 공학적인 어떤 해결책들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디테일 면에서는 원래 설계하셨던 그 안보다는 좀 디테일이 반영이 좀 덜 된 게 아닌가. 전문가의 눈으로 디자인이 좋다 안 좋다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굳이 이거를 띄워서 환경적인 환경단체의 어떤 반발, 또 뭐 위험에 대한 오력, 그런 걸 과감하게 또 수용하고 이 한강이라는 곳을 그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어떤 시도였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야, 오늘도 뭐 와서 이렇게 텐트 치고 또 이렇게 강을 보면서 이제 간식 드시고 막걸리 드시나? 근데 여기 오면은 제가 꼭 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강력 추천. 여기 아주 정말 끝내주는 음식점 하나 있어요. 그것도 무리해서 먹는 거.
아, 이때 맛있다. 아버지가 라면 국물은 딱 끝까지 먹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버렸네 이거. 아이고 어떡해.